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 1차 연립이죠. 위에 걸 풀면 2x 20보다 작다. x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아랫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항시키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x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곧바로 연결해도 되는 건가요?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정답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둘 부분 수직선에 표시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곧바로 풀이 가능하겠죠. 불안하면은 뭐 수직선에다 이렇게 뭐 10보다 작습니다. 이런 형태를 좀 표시해가면서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등식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항시켜서 8을 또 2로 나눌 거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항시키면 6 되겠고 나누기 해주면 3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정의 형태를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돼서 양쪽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가는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오, 진짜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x좌표 차이 3제곱, y좌표 차이 2제곱 해서 루트 13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13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뭐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인 두 점 사이 거리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점에 대해서 중점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중점은 뭐 두 숫자의 평균 구해가는 거죠. 2, 5 x좌표 끝 2분의 4 마이너스 2 y좌표 끝 이렇게 아주 간단히 풀어갈 수 있는 내용. 2분의 7 되겠고 여기는 2에다가 2분의 2니까 약분해서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가는 내용. 평균 구해가듯이 구해가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면 이론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이론 점검해 가는 문제.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이면 4제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대입해서 3,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서 절대값 이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결산 결과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평면 이론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풀이할 때 이제 매우 필요한 그런 요소니까요.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이라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지름이 양끝이라고 했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4제곱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해서 4루트 1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지름 길이가 된 거죠. 지름 길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반지름이니까요. 2로 나누기 해서 2루트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참 정확하게 잘 읽으면 무엇을 풀어갈지가 지금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읽으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는데 서로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행이면 x 3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1, 1분의 마이너스 3 되는데 이게 뭐 길이가 같고 이제 y절편 다른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a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결과 자체가 뭐 마이너스 3은 다른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 3번입니다. 풀어가는 내용. 직선에서 평행, 그 다음에 수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실수 KM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i 주어졌을 때 실근을 또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 마이너스 i가 그리면 1 플러스 i도 근 뒤에는 켤레근 이론이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실근까지 해서 세근이다 이렇게 이런 이론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뭐 상수항 파트 부분 아닌 거니까요. 알파, 베타, 감마 이 부분들 여기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2가 되니까 2알파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들이 4가 돼서 알파가 2라는 걸 알겠죠. 실근이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을 구해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부분 이용하면 되죠. 됐습니까? 둘 곱하기 한 부분들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통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가 또 2가 되니까 4에서 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가 좀 M인 거죠.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서. 그래서 M 값도 구했고 알파도 구해서 문제에서 풀어야 될 정답은 이제 8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혈액은 이론을 아는지,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 확실하게 또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K 되는데 뭐 K 값은 구하라는 얘기가 없어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제 효율적인 풀이 위해서 M 값만 구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질문 던지면 자신감 있게 또 근거와 계수의 관계 이론 적용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2차 연립될 때는 이렇게 0 되는 부분들 1, 2에 1, 1에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죠. x-y 2x-y 이렇게 인수분해한 결과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y는 이꼴 x 이 부분들을 이제 위에 식에다 좀 대입해주면 x제곱, x제곱, 3x제곱 그러면 5x제곱은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x값이 x제곱이 3이죠. x제곱이 3 이렇게 됐으니까 x값 y값이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거나 x, y값이 마이너스 루트 3 되거나 두 개의 값 나오겠고요.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위에는 이제 2 루트 3, 아래는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최대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2 루트 3이 큰 값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y는 이퀄 2x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2x제곱, 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 3, 12x제곱이 되나가요? 결과가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은 1 되겠네요. 그러면 x값이 1에다가 y값은 2가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1에 y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돼서 이때는 뭐 3이 나오는 거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이제 최대를 찾아가는 거죠. 최대를 좀 풀어가는 거라면 2루트 3하고 3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인데 제곱하면 2루트 3이 12가 되는 거죠. 12 되겠고 여기는 9가 되는 거니까 정답 2루트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2차 된 부분들을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1차가 나오게 되면 그 1차를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이게 이제 풀이 절차가 되겠고 2차 연립이기 때문에 근 종류가 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나온 부분들 이제 잘 살펴서 더하기인 경우가 또 최대되는 경우를 연산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차 연립은 문제 형식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풀이들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절대값 2개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x값이 4보다 작을 때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 x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나온 식들을 보게 되면 뭐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평행 6짜리 기울기 2짜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하면 뜻파악을 좀 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이나 4 이렇게 풀렸을 때 그때 이제 y값을 보게 되면 테이블 6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a가 위에 이렇게 그었다면 작은 부분이니까 이 아래 범위를 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가 없도록 돼 있으니까 a가 이제 아래쪽에 구해야 되잖아요. 커지더라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동호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a 값이 이제 2까지 되는 거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a의 최대값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그래프 모양 잡아간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음으로 풀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쇄돼서 평행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시 양양해서 기울기 2짜리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만 좀 잡아가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직선에 평행하고 3, 마이너스부터 거리가 2인 직선 중에서 4,0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평행이니까 4x 플러스 3y 여기까지 똑같고 플러스 c는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3, 마이너스부터 이제 거리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분의 3, 4, 12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절대값에서 거리가 2m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c 플러스 6 계산 결과가 지금 10이냐 마이너스 10이냐 해서 c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c 플러스 6 처리해서 그래서 4x 플러스 3y 위에는 이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x 플러스 3y
밑에는 이제 마이너스 16에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4,0을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쪽에 대입하면 4,0에서 여기가 0 되는 거죠. 이건 이제 4,0을 지나니까 정답은 위에 있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y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평행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y 앞의 계수 똑같이 유지돼 가면서 식을 세워가는 이런 센스 있는 부분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그 다음 C값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필요한 절차들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점 P에서 원의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원점에서부터 3,1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용어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그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긋더라도 이런 부분이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반지름이 루트 5란 얘기는 접선 부분 될 때 이거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이쿠 이건 뭐죠? 정사각형 모양 형태. 지금 이제 만나는 점 AB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도형적인 특징이 좀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제 눈에는 보였는데 이게 평상시에 연습 안 하면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학습을 할 때도 그냥 맹목적인 산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변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 그게 뭐 절반 뚝 자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 자체가 5였으니까 절반 자른 삼각형 PAB 이런 부분들, PAB의 넓이는 얼마? 2분의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이런 풀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하면 더 좋은 풀이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 만족시키는 xy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야 되는데 독특하네요. 전개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a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0이 아니죠. xy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a 이렇게 처리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2차 항이 같을 때는 이렇게 빼는 것이 풀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3y 이거 다 지워지는데요. y는 이꼴 x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 대입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그러면 여기가 y에다가 x를 좀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만족해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4배의 a 플러스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죠. 0보다 작다 처리해가는 내용. 4a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1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라 가지고 더 헷갈리는데요. 맨 처음에 풀어져 있으면 이렇게 2차 항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빼면 되거든요. 빼게 되면 당연히 최고차가 사라졌으니까 1차가 되겠고 1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게 인수분해 가지고 살짝 형태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직선 L은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따로 새로운 함수보다 항상 또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는 뭐 두 함수 사이에 이제 관계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풀어야 되죠. x 이런 모양들이 있고 관계식도 볼까요? x제곱 7x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8하고 같다라고 해서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은 이꼴 제로 처리되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요거 접하잖아요. 그죠?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대칭축보다는 이런 데로 이렇게 접하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해가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9에다가 3 마이너스 20 37 21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있고 아래 직선보다 위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다라는 사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모르니까 m 처리해 주겠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골라서 이게 좀 접선 형태가 되니까 하나를 좀 잘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mx에다가 3m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산수는 좀 이제 신경 써야 되는군요. x제곱에다가 7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는 12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되겠죠? 그럼 뭐 그래도 판별식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m제곱 마이너스 14 m 플러스 47 49 빼기 4배 플러스 12m 빼기 48 이렇게 쳐서 든 0에 풀어가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그럼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아이고 m값은 1입니다라고 m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m값 이렇게 구해가면은 주어진 식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 집어넣은 거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좀 이렇게 얻어졌는데 이때 나온 이 fx를 이제 직선 자체를 이제 뭐 fx라고 좀 처리해서 f4고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의 4를 좀 이렇게 대표하는 거니까 결과는 좀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뭐 직선 자체를 임의로 놓고 뭐 항상 뭐 아래쪽에 있다 이제 판별식 해서 이런 관계를 좀 살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두 함수 사이의 관계의 부분들을 이제 먼저 살핀 다음에 처리해 가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 이런 것들 좀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풀이법들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어야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가요? fx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1에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gx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9x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4, 9, 36 아니 4, 9는 안 되겠군요. 그럼 12, 3이 되는 거예요? 12?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음수 fx가 좀 더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문제의 뜻을 좀 파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0 이런 부분들 하고 마이너스 10 부분들 하고 플러스 5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 gx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는 3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로 볼록 그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거 부등식에서 fx가 더 큰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범위 자체를 좀 처리해 갈 수가 있는 내용. 됐습니까? 이런 범위에서 이제 곱하기 한 부분들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gx가 음수가 되고 fx는 뭐 그냥 다 양수가 되는 그런 내용 되겠죠? 뭐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우리가 또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5보다는 큰 숫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 좀 같아도 되는 거죠. 등호 자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까지 해서 처리가 되겠고요.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됐죠? 3하고 4 사이 범위인데 여기가 지금 4가 좀 고민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둘 다 이제 4일 때는 범위가 이제 음수가 돼서 그러면 여기는 좀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5부터 가능한가요? 5, 6, 7, 8 숫자가 어느까지라고?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9 이렇게까지 해서 5개의 숫자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몇 개의 숫자? 8개의 정수가 이걸 좀 만족한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8개입니다. 풀어가는 과정. 뭐 주어진 부분들 그래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축으로 만나는 부분들 사실 뭐 이렇게 교점 자체는 두 개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풀려면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풀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교점 자체는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각각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명보다 큰 부분들만 좀 명확하게 좀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세 점을 곡지점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D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뭐 AB 길이를 좀 먼저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AB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루트 9에다가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루트 10 이렇게 됐습니까? AB 길이. 예, 그 다음에는 AC 길이를 또 열심히 구해야 되죠. 그럼 이제 1제곱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제곱으로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곽의 이등 분선하게 되면 AB 대 AC의 B가 BD 대 CDB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루트 2대 1이네요. 루트 2대 1 됐습니까? 그러면 BC를 루트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되죠. 외분 아이쿠 루트 2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뭐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BC 부분들 가지고 열심히 루트 2를 분해해야 되는데 루트 2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루트 2 어이구 루트 2가 헷갈리네요. 좀 2 루트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를 뭐 섞어줬고 루트 2 마이너스 1 y좌표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빼기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나온 좌표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이때 이게 a, b 되는데 a 더하기 2b 해서 좀 더하게 달라 이런 얘기라면 루트 2분의 1 부문은 똑같은데 2 루트에다가 y좌표를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고 2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다행히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하게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외곽의 2등분선 나왔을 때 이렇게 삼각형 이론이죠. 이게 중학교 때 또 배웠던 이론이라서 조금 이제 가물가물한 그런 이론인데 다시 한번 좀 떠올려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B 대 ACAB는 BD 대 CDB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분할 때 하고 공식 모양 자체는 좀 똑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건 왜 외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좀 생겨서 이제 외분점 좌표를 구해가는 거죠. 요 위에 이제 비율 자체는 좀 똑같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기억을 오래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b의 값에 따라서 a 값의 범위가 변합니다. b의 최소값 이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절대값 x- 이런 거 보면 그래프 이렇게 1에 대해서 꺾어 올리는 그래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를 했다는 얘기는 평행이동에서 한 칸 이렇게 좀 내려온 부분들 여기 1일 때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오겠죠. 그 부분들에 또 다시 절대값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밑으로 내려오면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좀 큼지막하게 그려가게 되면 1에다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0 부분들 1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1일 때의 좌표, 이거 주까지 좀 만들어 볼까요? 주까지 이렇게 주면 이제 1일 때의 좌표가 1 되겠죠. 뭐 2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을 좀 만든다면 여기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중간 부분들은 뭐 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그려야 될 이 참수는 이제 대칭축이 또 이곳 1이라서 꼭지점 부분들이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 꼭지점 y좌표가 b가 되는데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1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등호가 이제 갔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 이렇게 갈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하는 것까지 또 가능하겠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올라가 있으면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은 형태도 그려져 갈 수 있는 거니까 b 값에 따라 조절되어 있고 b의 최소값은 1이다라는 사실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식으로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식이 뭐 간단한 쪽이 좋겠죠. 마이너스 x 부분하고 함수하고 좀 연결시켜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 값이 1이었고 이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ax 제곱 1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 주겠고 마이너스 4배의 a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 주게 되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아 해줘야겠죠. 항상 0보다 큰 형태를 그려야 되니까 4a 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에서 0보다 크다니까 a 값은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번이 답인가요? 1번 정답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절대값 돼 있는 그래프 부분들이 처음에 좀 우리가 좀 살짝 좀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침착하게 이제 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간다는 사실들, 뭐 그래프 모양을 조금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제 대칭축 부분들하고 이렇게 좀 절대값 그래프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이제 해석한 다음에 풀이를 좀 진행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이 x축과 y 두 교점 AB에서 만난다 되고요. 원의 점 P에 대해서 넓이를 좀 열는데 넓이가 좀 잔수가 되도록 한다. P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방정식 좀 정리해야 되겠죠. x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가 그럼 2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x축하고 만난다 되어 있는데 원을 조금 그려보게 되면 축이 이렇게 아이고, 평이 이동해야 되는데 축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축을 좀 아래쪽에 잡아야 되는가요? 이렇게 좀 잡아서 중심 좌표는 y 좌표 값이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내용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자체는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5고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른 곳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가 이제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 여기 거리 자체가 10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높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높이 처리. 그렇게 될 때 이제 높이가 가장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루트 29, 루트 29에다가 이만큼 더 더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루트 29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쭉 만들어 갔을 때 이제 이 루트 29가 좀 문제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데 4분의 루트 29를 대략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전개를 좀 했을 때 10 곱하기 루트 4분의 29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더하기 여기가 그러면 5,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2.69니까 26.9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10에 했으니까 36.9 이렇게 처리되니까 36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점들이 이게 지금 좌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곱하기 2에서 72개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그 점 자체가 또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죠. 아래쪽에 있게 되게 되면 루트 29에서 빼기 2 한 부분들이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이런 부분을 또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전개를 10 곱하기 루트 4분의 29 처리해 주겠고 이번엔 빼기 1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 여기서 16.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16개 또 곱하기 해서 32개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2, 그 다음에 32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구해간 거니까 전체 개수는 뭐 104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옳고 살짝 좀 당황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루트 29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4분의 루트 29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2분의 루트 29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이제 대칭 구조 형태로 이제 두 개씩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하게 되면 또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하는 바가 조금은 좀 당황스럽게 돼 있으니까요.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fx와 이미실수 t에 대해서 t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서의 fx의 최대값을 dt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g하고 gb가 같아지는 서로 다른 두 점 실수 ab가 존재할 때 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뭐 그래프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fx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진식은 x-1에 x-p 이런 형태로 좀 그려야 되겠고 x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의 x-1에 x-p 이런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신경 써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p값이 좀 1보다 작다고 했죠. p하고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그려져 가겠고 1보다 클 때 그래프 아래로 볼록형대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걸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좀 잘 구해야 되는데 t 값보다 좀 작은 데니까 t가 쭉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분의 1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 x 좌표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P1 이렇게 쳐 있으면 거기까지는 계속 값이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거니까 t 값의 범위가 들어갈 때 최대값은 이런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지점을 딱 만나는 순간 범위가 더 늘어나더라도 최대값은 변함은 없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최대값을 갖겠고 그 다음에 또 값이 커져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좀 연결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대값을 GT라고 한다라는데 이게 GT 그래프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이 두 지점 여기는 알겠는데 이 오른쪽 지점을 모르겠죠. 요 부분에 있을 때 그 어쨌든 뭐 이 값을 GHB 요 사이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결과들이 이제 계속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최대값 여기 평행하게 돼 있는 요 지점에 이제 가장 작은 부분들 작은 쪽이 A고 큰 쪽이 B다라고 해서 우리를 풀어가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A라는 부분들은 이미 2분의 1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주어진 식에다가 좀 대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전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된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fa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분 이제 2분의 p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2분의 4분의 1 플러스 p의 제곱에다가 빼기 p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4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때 이제 이 좌표 이걸 좀 모르는데 그 좌표는 요가 이제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x제곱에 빼기 1 플러스 p x 더하기 p 이런 부분이죠. 이것에다가 b를 대입해 간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p의 b 플러스 p 한 이 결과 자체가 4분의 1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 하하, b 제곱에 1 플러스 p의 p에다가 p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형태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뭐 근위 공식 해야 되겠죠. b는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p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p의 여기 복잡한데 다시 써야 되나요? 제곱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는 4배를 해주니까요. 또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한 푼만 좀 일단 좀 신경 쓰면 되겠죠. 더하기 해서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p제곱 해서 이제 2p제곱이 2배의 p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2p 마이너스 b 사라지고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b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1 해서 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 형태. 여기 또 완전 제곱이 되는데요. 2분의 1 플러스 p 대처리가 되어 있고 더하기 루트 2에다가 여기는 그럼 이제 풀릴 때 p 값의 범위가 p가 일부 작겠죠. 1 마이너스 p 이런 형태로 해서 풀려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쓸 항목이 뭐냐면 2분의 1 플러스 p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p의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a 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a 값에 해당하는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b 마이너스 a 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p의 루트 이렇게 해서 b 마이너스 a 값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어이쿠, 어려운 거죠. 4번이 이제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일단은 맨 처음에 최대값을 x값이 t보다 작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부분들 범위 자체가 쭉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늘어나더라도 뭐 더 큰 값이 나오지 않은 거니까 여기 평행으로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또 넘어가면 또 t값이 커져가면 따라 최대값 커져가는 부분들 같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평행한 부분에서 생긴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 맨 처음에 되는 부분이 이 간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최대가 되려면 맨 처음 만나는 부분, 맨 마지막 만나는 부분 이 곳을 각각 A, B라고 해야 되겠다. 처음 나온 부분들은 이제 꼭지점 좌표 갖는 부분들이니까 뭐 대입해서 찾아가는 부분들 이건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좀 녹록치 않은데 그죠?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이 부분들
이 결과가 또 같아지는 이 좌표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침착하게 연산연습까지 하려면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과 세점 A, B, C 있습니다. B, C의 Y좌표가 좀 똑같긴 한데 삼각형의 내접원 방정식 반지름을 또 모르죠. 세 접점을 또 DF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O2하고 O2 이거 접한 지점이죠. 그 다음에 AF 여기를 갔다고요. 여기 직각인데 아주 중요한 정보. 여기 보면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가면서 읽어가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BOC를 지나는 어이쿠 중심이 또 G에 있는 두 점 CH에 대해서 중점이 G가 또 중점이라고 되어 있죠. 와 그렇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K는 BC하고 OH BC하고 OH 알겠습니다. 여기가 좀 되게 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K 길이가 좀 이제 가르쳐 줬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뭐 정신이 없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뭐 DK 길이 가르쳐준 이 부분들 모양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좀 접선 부분들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중심 O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K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고 당연히 직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원 좀 그려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CH가 지름되니까 이것도 직각되어 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길이가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OD 길이 자체 즉 R에 해당하는 거죠. R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R 제곱은 2분의 5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분도에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 값이 5라는 사실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점 좌표가 B,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C점 좌표가 10, 마이너스 5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R도 알고 이제 P 값도 알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 값 P값 마이너스 5에서 이제 처리해서 값 하나 좀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고 AM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P점을 좀 알고 이게 좀 접선이니까 P점을 지나는 접선 방식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자를 어떤 문자 써야 되나요? LM 써야 되나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문자 풀고 나중에 풀면 되겠죠. y 이꼴 m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겠고 그러면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5배 공통에다가 2m 플러스 1 해서 처리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반지름 길이가 좀 이렇게 5가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이퀄 m제곱 플러스 1 해서 1 좀 사라지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식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3을 곱하기 하겠고 마이너스 3을 곱하기 할까요? 마이너스 3을 곱하기 그러면 이제 뭐 4x 이항시켜서 플러스 3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이게 이제 원에 대한 접선이니까요. 이걸 좀 통하게 되면 이제 2점 좌표를 알 수 있는 거죠. 2점 좌표가 4,3이다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 방정식 할 때 이제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요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면 2점 좌표가 이제 4,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F라는 부분들은 요거에 또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또 직각 이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원에 또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좌표는 서로 이제 수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접선 자체가 수직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4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잘 이용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곳에서부터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사각형이 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4를 이제 4,3만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1,7입니다라고 해서 A점 좌표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A점 좌표를 좀 그럴싸하게 구했나요? A점 좌표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값 이런 부분들 이제 1, 7 두 개를 좀 알아냈고 B 값,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거고, P 값만 이제 마이너스 1 알아놨고, 아직도 좀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B점 좌표려면 이걸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B점 좌표,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게 좀 접선이니까 접선 길이 해줘야 되는 거군요. BF 길이하고 BD 길이, BF 길이하고 BD 길이, 이런 부분들이 뭐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F 좌표를 좀 알았으니까요. B점 좌표가 지금 좌표 자체가 B,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된 B점 좌표인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F 좌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B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5 마이너스 오니까 9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B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B제곱이 소가 되니까 6P 더하기 90은 이꼴 처리 이렇게 해서 그럼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알았고, 그럼 이제 B점 좌표도 좀 알았고요. B점 좌표도 이제 마이너스 15 처리해서 알았고, BS 이 부분들은 요거 H라는 좌표를 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작은 삼각형일 때 이게 이제 외접원 내심 자체이기 때문에 내심이 이제 각이등분선 이렇게 그는 거잖아요. 각이등분선 이렇게. 그리고 꼭대기가 직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를 뭐 각도를 뭐 A, B, B 이렇게 처리하지만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도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45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지금 가운데 보면 직각 당연한 건데 이제 OB의 원주가 그래야 되니까 베타. 그다음에 이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B의 원주가 베타. 반대쪽은 이제 그러면 이제 OC의 원주가 그러니까 알파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각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도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 CBH 부분이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간격 자체가 B점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15였죠. 마이너스 15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 좌표가 11에서니까 간격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H라는 좌표는 25만큼을 또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Y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됐죠? X 좌표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쳐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0에 60, 65, 마이너스 65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7 해서 2번이 가는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풀긴 풀었네요. 와, 근데 어디서부터 했었죠? 뭐 정신이 없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뭐 DK 부분들에 주어진 부분들, 이게 이제 직각된다는 거죠. 이게 좀 이게 직각되는 이런 성질을 요 성질에 의해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E점 찾고 그다음에 F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A점 찾아가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작은 원에도 이게 좀 내접원 형태가 돼 있으니까 밖에서 그 길이가 자체가 같아져서 즉 BF 길이하고 BD 길이 같다 이런 부분이 이론을 좀 정해 준 거죠. 이런 이론 적용해서 B점 찾고 그 다음에는 동해 갖고 이제 이렇게 원주각의 성질 이용해서 직각이 등변 삼각형 밝혀서 또 처리하는 과정. 뭐 하나 좀 이렇게 뭐 한 개만 한다면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연결하고 연결해서 뭐 계속해서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풀이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좀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그 절차들, 연결시켜가는 절차들 복습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5a와 2사분면점 c에 대해서 O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방향을 좀 결정해 주려고 C점의 사분면을 좀 언급한 거군요. 중심 S1을 좀 S'이라고 하겠습니다. AB를 내분하는 점 P에 대해서 OP가 또 만나는 점 QR이라고 했고 답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관계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8,6 대략 이렇게 좀 A점을 좀 찍어서 5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 4분면 방향 쪽에 좀 놔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2, 4분면 방향에 놔야 된다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서 B, C 이렇게 좀 좌표를 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좌표 A점 좌표 8,6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이제 문제에서 좀 원에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점들을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OA 길이가 이제 지름이 되는데 반지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OA 길이가 지름입니다. 이렇게 지름 길이 자체가 8제곱, 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길이는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중에 S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산의 발들을 이렇게 딱 거기서 만나게 되게 되면 동그라미 X 중간 90도 동그라미 X 이렇게 차려지면 되고 빗변이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의 변 길이가 되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합동이 되는 거니까 길이 자체가 6,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C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6,8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중심 S 이렇게 되는데 S라는 것은 그러면 AC 이제 중점이 돼가는 거니까 S라는 부분들은 1에다가 14에 7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하고 또 QP 사이 거리 이렇게 되는데 P가 뭐였죠? P가 AB를 1대 그럼 B점도 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B에서 X, 수선 긋고 C에서 이렇게 수선 긋으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처리지면 여기 또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또 합동이 되죠. 그러면 B점이라는 것은 이 C점을 A에 있는 이 수치만큼 평이동시키면 되니까 2, 그 다음에 8에다가 그러니까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겠고 그러면 중점 P라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AB에 다시 또 AB에 또 중점이니까 되겠습니다. 10에 5에다가 20에 10 해서 P점 좌표를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QP 이게 또 뭐죠? OP를 또 연결해. 이게 좀 해달 일이 많군요. 연결해서 만나는 점 Q 이렇게 되는데, 만나는 점이 그러면 R점이 P가 되네요. 이건 이제 R점이 P가 되는 거였고, 가까운 점 해주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중심하고 이제 거리를 구하려면 OP 직선 방정식이 필요하죠. OP 직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요건 이제 Y는 이꼴 EX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2x-y는 0하고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좌표가 17 되니까 1 대입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7에서 절대값 처리되니까 루트 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 좀 구했죠. 이때 이제 뭐 QR 길이 이렇게 좀 또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원하고 좀 만날 때 이 반지름이 이제 루트 5가 되겠고 이게 루트 5가 되니까 이거 루트 20 루트 20이면 이제 2 루트 5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4 루트 5입니다라고 그렇게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R하고 P하고 또 겹쳐가지고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가요?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심각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A 문제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거에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직각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이게 삼각형의 합동, 수선말 그런 합동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좌표들을 좀 이렇게 나름 이제 쑥쑥 이렇게 쭉 구해 갔는데 이런 거 자체가 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A하고 C 좌표 구해간 부분들, 그래서 중점 구해간 부분들, 또 다시 수선 그런 거에서 C에서부터 평행 이동한 거에서부터 B를 구해간 부분들, A, B 구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또 1대는 이제 P점 구해간 부분들. 이게 뭐 도형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가미돼서 연산을 좀 진행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고시원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양실수 a 값을 범위로 구하십시오. 뭐 앞에 a는 왜 곱하겠죠? 이미 A로 알려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A하고 A 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A가 더 클 때 범위 자체는 A가 0과 1 사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A하고 A 제곱하는데 이 부분들이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아이쿠 A 값이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데 그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안 되겠고 A 값이 1이 돼버리면 두 값이 이렇게 겹치는데 또 정수 두 개 생긴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A 값이 1보다 크다 이런 상태에서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을 만나는 부분이 A,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사이 범위 안에 이제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보다 큰 값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n이라고 해준다면 이곳에 이렇게 종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두 개 생기겠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3보다는 좀 작은 이런 부분 형태.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범위를 구하면 되죠. a 값이 n보다 크시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시고, 그러면 a는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2에다가 루트 n 플러스 3 제곱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뭐 n이 1이라면 어떻게 되죠? a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가 되겠고, a 값의 범위는 루트 3에 루트 4는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생기는 거죠. a 값의 범위가 루트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때 이제 x부라는 부분들은 n이 1이었으니까 2하고 3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생길 수 있겠다, 두 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n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겠고, 여기는 2 대입했으니까 2보다 크고 여기가 루트 5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좀 작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 값은 그러면 2 대입했으니까 3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다 범위가 되겠고, n이 3이 돼버리면 a 값이 3과 4 사이가 되는데, 그럼 이쪽은 루트를 씌우게 되면 3을 대입해주면 루트 5에다가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3이라는 숫자가 루트 6보다 크니까 이때부터 공통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이 1, 2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a 값을 보면 루트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n이 2 되는 상태였으니까 a 값 보면 2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다, 이때 정수 두 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돼서 근 자체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a하고 a 제곱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이제 요 사이에 정수 두 개를 넣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 조금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동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